새벽 5시, 골목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다. 박정수는 늘 그랬듯이 추위를 막는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천천히 발을 옮겼다.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거렸다. 그는 습관처럼 어깨를 한번 돌리고 허리를 살짝 펴며 혼잣말을 했다. 에이, 몸이 더 굳어지기 전에라도 매일 걸어야지. 은퇴한 지 벌써 몇 년. 처음에는 늦잠이 달콤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시계만 보는 하루가 되었다.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다 졸고 다시 밥 먹고 밤이 오면 멍하니 불만 켜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정수는 그 틈 사이로 마음이 서서히 비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동네 카페 앞에 다다랐을 때 유리문 옆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형형색색 전단지들 사이에 굵은 글씨 하나가 눈에 걸렸다. 묻지마 산악동호회 신규 회원 모집. 정수는 가까이 다가가 안경을 고쳐 썼다. 전단지는 누렇게 코팅도 안 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이미 조금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장비 없어도 됩니다. 등산 초보 대환영. 노후 친구 만들어 가실 분. 묻지 마. 일단 오세요. 그는 천천히 글을 따라 읽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묻지 마라. 속으로 중얼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말 속에는 무책임함도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도 있었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와보라는 것. 지금까지는 늘 이유를 만들며 빠져나왔던 정수였다. 나이도 많고 처음 가는 자리인데 괜히 민폐만 되는 거 아닌가. 등산은커녕 계단 오르기도 숨찬데 산이라니. 저기 가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줄줄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누군가랑 같이 걷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요즘 말 붙일 사람이 없잖아.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말고는. 정수는 무심코 오른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전단지 아래 적힌 연락처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다가 잠시 멈칫했다.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것 같았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려는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에이, 뭘 그렇게 고민해. 안 가고 싶으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번호를 휴대폰으로 옮겨 적었다. 손가락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눌러야 할 숫자를 2번씩 확인했다. 휴대폰에 묻지마 산악회라는 이름을 저장해 놓고도 한동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가게 안에서는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저 안에는 아침부터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자신은 새벽부터 혼자였다.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신 뒤 그는 결국 휴대폰 화면을 꾹 눌렀다. 발신음이 몇 번 울리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묻지마 산악동호회입니다. 정수는 순간 말을 잊었다. 짧은 침묵이 흐르자 상대방이 다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새로 가입 문의 주신 거죠? 그제야 정수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 예. 저 게시판 보고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어르신들 다 많으세요. 환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첫 모임 있으신데 시간 어떠세요? 토요일? 정수의 머릿속에 텅 빈 달력이 떠올랐다. 아무 약속도 아무 일정도 없는 사흘 뒤의 아침. 예, 가보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안쪽에서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웠다. 내키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토요일 새벽을 상상하고 있었다. 거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있을까? 그에게 오늘 새벽 한 장에 구겨진 전단지가 오랫동안 멈춰있던 삶을 살짝 밀어 올리고 있었다. 토요일 새벽, 아직 해가 올라오기 전이었다. 버스 정류장은 한산했다. 박정수는 등산복 대신 오래 입던 바람막이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배낭 하나가 들려 있었다. 새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그는 버스가 멈추자 천천히 올라탔다. 차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타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든 이들이었다. 손에는 등산 스틱이나 작은 배낭이 들려 있었다. 여기 맞으신가요? 산악동호회 가세요?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정수는 순간 놀라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잘 오셨어요. 저도 몇 달 안 됐어요. 남자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아는 얼굴 하나 없이 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주차장 한쪽 가로등 아래에 모여 서 있는 사람들. 형형색색의 등산복, 모자, 스틱. 그 속에서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오갔다. 아이고, 오늘도 많이 오셨네. 저쪽 분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 회원 모셨나 보다.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약간은 장터 같기도 하고 오래된 동창회 같기도 했다. 혼자 서 있는 자신만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그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자, 다들 모여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앞에 서 있던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대장이었다. 당당한 체격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정수에게 손짓했다. 선생님, 여기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정수는 쑥스럽지만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여러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향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오늘 처음 오신 박정수 선생님입니다. 다들 환영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가볍게 박수도 쳤다. 정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살짝 굽혔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표정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짙지도 옅지도 않은 갈색 단발머리, 깔끔한 등산 점퍼에 조용한 표정, 과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정돈된 느낌. 그녀가 바로 윤혜원이었다. 혜원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정수가 인사할 때 그녀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잠깐 마주쳤다. 정수는 이유 없이 가슴이 콩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다시 눈길이 자꾸 그녀 쪽으로 향했다. 저분도 혼자 오셨나? 왠지 말수가 적어 보이네. 대장은 오늘의 코스를 설명했다. 자, 오늘은 초보분들도 계시니까 가벼운 코스로 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중간에 산장 들릴 거예요. 거기서 차도 마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갑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농담도 오갔다. 대장, 오늘도 그 산장 가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단골집이죠. 다들 알잖아요.
몇몇이 의미 있는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단골 산장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출발 준비를 하며 한 아주머니가 정수에게 다가왔다. 처음 오시면 힘드실 텐데요. 중간에 숨 차면 꼭 말씀하세요. 우리 그냥 놀러 다니는 모임이에요. 죽자고 타는 모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멋쩍게 웃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걸은 지가 좀 돼서 말이죠. 그때 뒤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이시면 내려올 때가 더 힘드실지도 몰라요. 정수가 돌아보니 아까 눈에 들어왔던 그 여인, 혜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덧붙였다.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내려오셔야 해요. 예, 조언 감사합니다. 정수는 평범한 대답을 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오래된 설렘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조금 고쳐 세웠다. 대장이 다시 외쳤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출발합시다. 앞에 너무 달리시지 마시고 서로 보이게 가요. 사람들이 줄지어 길을 나섰다. 정수도 그 대열 뒤편에 섰다. 앞쪽에는 대장과 몇몇 익숙한 회원들이 있었고 중간쯤 약간 비스듬한 거리에서 회원의 뒷모습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온기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벼운 오르막이 이어졌다. 나무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걸었지만 생각보다 몸이 빨리 적응해 갔다.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처음 오신 분 치고는 잘 걸으시네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내려갈 때가 문제겠죠. 그 말에 몇몇이 웃었다. 그 분위기는 낯설지만 따뜻했다.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올라가자 대장이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자, 여기서 잠깐 쉴게요. 산장 바로 앞입니다. 길 끝에 나무로 지은 작은 산장이 나타났다. 정수는 여기에 휴게소가 있었나 싶어 새삼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어딘가 정감 있고 깔끔했다. 문 앞에는 주인이 키우는 듯한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대장은 능숙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회원들도 자연스럽게 줄지어 들어갔다. 정수는 조금 뒤에서 따라 들어갔다. 문 안쪽은 따뜻했다.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나무 내음과 따뜻한 김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정수의 눈길을 끈 건 따뜻함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였다. 누군가는 한쪽 테이블에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상대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작은 조각 과자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고 있었다. 분명 등산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정수가 보기엔 이야기와 관계가 중심인 모임 같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산장 처음이시죠? 정수가 돌아보니 혜원이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예. 여기 분위기가 생각보다 다르네요. 혜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듯한 담담함이 깔려 있었다. 여기선 다들 숨을 조금씩 내려놓아요.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산장 안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자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대장은 주전자를 기울여 컵에 따뜻한 생강차를 따라 주었다. 자, 박 선생님도 한 잔 드세요. 몸 녹여야죠. 정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달콤한 향이 올라왔다. 여긴 다들 친하시네요. 정수의 말에 대장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산이 좋긴 하지만요. 사실 산은 핑계입니다. 정수는 놀란 눈으로 대장을 바라보았다. 핑계요? 대장은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깊숙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길 만들었죠. 말도 나누고 외로운 사람끼리 연결도 좀 해주고.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살짝 흔들렸다. 맞다, 나도 요즘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지냈었지. 혜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사연 있어요. 혼자 사는 분도 많고 남편이나 아내 먼저 보내신 분들도 많고요. 다들 외로운 거죠. 혜원은 천천히 시선을 산장 안으로 돌렸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가슴 한가운데 묘한 기운이 일었다. 그는 컵을 들어 생강차를 조심스레 마셨다.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다. 그럼 여기서 다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건가요? 정수의 질문에 혜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말을 아끼는 듯 보였다. 여기선 마음에 있는 걸 꺼내 놓아도 됩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산장 안에는 부드러운 웃음과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정수는 그 분위기를 처음 경험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에 보이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참 이상한데 좋네요. 혜원은 그 말에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산장 밖에서는 햇살이 밝게 퍼지고 있었다. 정수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산장 안의 온기가 조금 가라앉을 무렵 대장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자, 여기서 20분만 쉬고 다시 오릅시다. 너무 늦으면 미끄러워요. 사람들이 335 자리를 옮기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차를 더 마시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조용히 바깥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 정수는 혼자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다. 창밖에는 나뭇가지 위로 햇살이 번져 있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고 그 틈으로 따뜻한 빛이 깜빡이며 들어왔다. 정수는 손에 남아있는 생강차의 온기를 느끼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저런 분위기 처음이네. 사람들이 왜 여기를 오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고운 베이지색 점퍼, 단정한 단발머리, 낯익은 향기, 윤혜원이었다. 혜원은 정수에게 다가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여기 앉으실래요? 정수는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나며 대답했다. 아, 예. 편하신 대로. 혜원은 정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차분했고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몇 초 후 혜원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까 산장에서 보신 것 놀라셨죠? 정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등산 모임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혜원은 차분한 표정으로 컵에 손을 얹었다. 여기는요, 등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수는 그 말에 다시 눈을 크게 떴다. 아까 대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왜 다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혜원은 잠시 눈을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정수는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살짝 저려왔다. 혜원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혜원이 이어 말했다. 저도 남편을 6해 전에 먼저 보내고 나니 정말 말 한마디 할 데가 없더라고요. 애들은 다 자기 생활 바쁘고 친구들도 다 사정이 있고
집에만 있으면 목소리를 쓸 일이 하루 종일 없어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혜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저도 비슷합니다. 혼자 산지 꽤 됐는데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싶어서 아예 입을 닫고 살았죠.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요. 숨겨놓은 이야기, 말할 사람 없는 고민, 쌓아둔 외로움. 여기선 꺼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산장 안에서는 여전히 낮은 웃음소리와 조용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다시 보며 혜원의 말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여기 오길 잘했나 싶네요. 정수의 말은 솔직했고 그 내면의 떨림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혜원은 그를 보며 잘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처음 오신 분이 그런 느낌 받기 쉽지 않은데 정수 씨는 마음이 따뜻하신가 봐요. 정수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아, 아닙니다. 뭐 그냥 말끝이 조금 흐려졌다. 혜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오늘 조금만 더 걸을까요? 그 말은 그녀가 내민 아주 작은 손 같았다. 정수는 그 손을 아직 잡은 건 아니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예, 같이 걷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며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처럼 정수의 마음도 조심스러운 떨림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장을 떠나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은 조금 더 부드러웠고 나무 사이에는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길은 완만했고 사람들은 앞뒤로 간격을 두며 천천히 걸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혜원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발자국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에 마음도 편안해졌다. 잠시 뒤 혜원이 속도를 늦추며 뒤를 돌아봤다. 혹시 너무 빠른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딱 좋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 좁혀졌다. 혜원은 옆으로 비켜 정수와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새소리가 이어졌고 땅에 떨어진 낙엽들이 발끝마다 가볍게 부서졌다. 한동안 조용히 걸었다. 그러다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 이야기를 했었죠. 정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 깊은 곳엔 오래 남은 그림자가 있었다. 한참 아팠겠습니다. 혜원은 숨을 조금 길게 내쉬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혼자 밥 먹고 혼자 TV 켜놓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그제야 마음이 무너졌죠.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요. 그때 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여기 오면 그나마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정수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도 같은 감정선을 따라 걷고 있었다. 저도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온 겁니다. 혜원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몇 년 전에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산길의 바람이 순간 잠잠해진 듯 했다. 혜원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수는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서로에게 미안한 것도 많았고 오래된 문제들이 쌓여 있었죠. 별일 아닌 싸움도 어느 순간엔 상처가 되더군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건 떠나는 쪽이었어요. 그는 길 아래로 시선을 내렸다. 나뭇잎 사이에서 햇빛이 흩어졌다. 그 뒤로는 말을 아끼고 살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아플까봐. 혜원은 발걸음을 멈추며 정수에게 가까이 섰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충분히 전해졌다. 그 말에는 공감과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였기에 그 말을 들어주는 혜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둘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조용함은 어색함이었지만 지금의 조용함은 편안함이었다. 함께 걷는 발자국 소리가 어느새 같은 박자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려갈 때는 제가 앞에 설게요. 혹시 미끄러지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정수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러면 제가 더 긴장할 텐데요. 혜원도 작게 웃었다. 산길 한복판에서 오랜만에 나누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둘 사이의 거리가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진 듯했다. 짧은 침묵 후 혜원이 다시 말했다. 같이 내려가요. 혼자 내려가면 더 위험하니까. 정수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같이 내려갑시다. 그 말 속에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걷고 싶다는 조용한 마음이 스며 있었다. 산길 아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은은한 온기로 내려앉고 있었다. 산행을 마친 사람들은 하나둘씩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다. 주황빛이 산자락을 물들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정수는 숨을 고르며 배낭을 정리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개운했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다. 정수 씨. 뒤를 돌아보니 혜원이 서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며 조금 헝클어진 머리카락, 목의 맨 수건에서 은은한 비누향이 났다. 그녀는 손끝으로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다. 혹시 바쁘신 거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하실래요? 정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짧은 정적이 지나갔다. 예, 좋죠.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차올랐다. 둘은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나무 간판이 걸린 조용한 가게였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주인은 따뜻한 유자차 두 잔을 가져다 놓았다.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향긋한 냄새가 퍼졌다. 혜원이 먼저 컵을 감싸며 말했다. 오늘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요.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혼자 왔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혜원은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조금 진지하게 바뀌었다. 저는요, 사람이 무서워서 이 모임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요? 혜원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남편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차가우면 또 서운하고 제가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작은 숨을 쉬었다.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나고 누가 말 걸면 대답만 하고 뒤돌아서면 또 혼자였어요. 정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말을 끊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혜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 씨는 오늘 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는 그냥 말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혜원은 눈을 크게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솔직하게 계속 말했다. 요즘은 하루 종일 휴대폰 벨소리 한 번 울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굴 만나야 한다는 생각보다 누굴 피할 필요도 없다는 게 더 쓸쓸하더군요. 혜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같이 걸어준 사람이 있어서. 혜원은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다. 울컥한 감정이 올라온 듯 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조용히 웃어 보였다. 저도요. 창밖에는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는 작은 조명이 켜져 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따뜻함은 가슴까지 퍼져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레 열어주는 듯했다. 혜원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가끔 이렇게 걸어도 될까요? 정수는 미소를 띠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밤 공기보다 더 따뜻하게 번졌다. 두 사람의 사이에 놓여있던 오랜 외로움은 그날 저녁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산악동호회 모임 날. 정수는 지난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 햇살은 부드럽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혜원 씨 왔을까?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혜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도 정수를 발견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짧은 눈인사만으로도 마음 어딘가가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회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처럼 번졌다. 봐봐, 저 둘도 같이 왔다. 아니야, 따로 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둘이만 내려갔잖아. 혜원 씨 조용한 사람인데 저런 건 좀 아닌데. 정수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모습이 점점 귀에 들어왔다. 산행이 시작되자 대열의 앞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정수의 등을 찌르는 듯했다. 새로운 분이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혜원 씨는 남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 둘이 벌써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목소리들은 작았지만 분명했고 정수는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뭉쳤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앞서 걷던 혜원이 오늘따라 정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함께 걷자고 해도 미묘하게 피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혜원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혜원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수 씨, 오늘은 그냥 조금 혼자 걷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힘이 빠져 있고 상처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정수는 더 묻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둘 사이에 얇고 차갑게 선을 그어버린 것 같았다. 그 뒤로 혜원은 다른 회원들과 섞여 걸었고 정수는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다.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이어졌다. 봐, 혜원 씨 표정 굳었잖아. 저런 관계는 금방 티나지. 괜히 잘해주다가 오해 사는 거야. 정수의 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산길을 걷는 게 아니라 돌을 하나씩 들고 걷는 듯했다. 휴식 시간이 되었고 다들 산장 근처에 앉아 음료를 마셨다. 하지만 혜원은 정수 쪽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정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몇몇 여성 회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혜원의 손을 잡아 위로하면서 눈치 빠른 듯 정수를 한 번씩 흘겨보았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혜원 씨가 상처받았구나.
그리고 나 때문에 불편해졌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혜원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에 자신이 있다는 것.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정수에게 산길은 유난히 어둡고 멀게 느껴졌다. 그날 그는 단 한 번도 혜원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산을 내려와야 했다. 그 내려가는 길은 지난번보다 훨씬 길고 훨씬 쓸쓸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는 배낭을 벗어두고 의자에 털썩 앉았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 혜원의 눈빛은 분명했다. 불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상처. 그것이 정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놓았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혜원 씨 혹시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뒤 짧은 문장이 도착했다. 네. 내일 오후 공원 벤치에서 뵐게요. 정수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숨쉬게 했다. 다음 날 오후 봄 햇살 아래 작은 동네 공원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벤치에 먼저 도착한 정수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곧 이어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혜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제보다 훨씬 지친 얼굴이었다. 기다리셨어요? 혜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수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제 너무 죄송했습니다. 혜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정수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어제 소문 들으셨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거.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게 신경 쓰이셨을 것 같아서. 혜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어요. 근데 소문이 나면 그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정수 씨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어제 많이 흔들렸어요. 그 말에 정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원은 정수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지했고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그 모임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떨까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우리 둘만 조심스럽게 알아가면 좋겠어요. 혜원의 말은 정수를 향한 작은 용기였다. 조심스럽고 상처 때문에 더 망설여졌던 마음의 고백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벤치 위에 놓인 혜원의 손등 가까이 손을 두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함부로 잡지 않기 위한 배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혜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둘 사이를 가로막던 걸림돌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했다. 정수는 한 걸음 더 내딛듯 말했다. 앞으로 둘만의 작은 산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둘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요. 공원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햇살이 벤치 위로 내려앉고 바람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나누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했다. 말보다 더 큰 마음이 서로에게 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정수와 혜원은 산악동호회를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둘만의 작은 길을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그 길은 덜 외롭고 덜 두렵고 훨씬 따뜻했다.